안녕하세요, 야노주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는지 살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3억으로 확대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는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하면서 일각에서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요. 일축해버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주주 양도세 폐기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꽤 컸었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정부가 동학개미들의 눈치를 보면서 역풍에 맞아서 일각에서는 가족 합산 기준을 손볼 것이다. 또 더 나아가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더욱더 실망스러운데요. 도대체 대주주 양도세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 준이를 포함한 동학개미들은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어떤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를 함은 주식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세율은 요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지만 20에서 30%인데요. 요건에 따라서 대주주도 중소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보유 기간 등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30%로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현재 10억 원인데요. 이게 올 연말 3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주식으로 내가 대주주가 되려면 코스피로는 지분율 1% 혹은 10억 원 이상, 코스닥으로는 2% 혹은 1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혹은 10억 원 이상인데 올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까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주식을 3억 원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돼서 향후에 주식으로 양도 차익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3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주식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였는데 13년에 50억 원으로, 16년에 25억, 18년에 15억, 20년에 10억으로 낮아지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3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용받게 되는 양도세율은 양도 차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총 22%를 내야 하는데 이는 대주주 양도세 20%에 지방세 2%를 더한 거고 3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총 27.5%를 그리고 1년 이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단기 차익일 경우에는 총 33%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는 거니까 우리가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주주 양도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0년 기준으로는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30일이라 결제일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28일이 주주명부 폐쇄일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주주명부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는 시장이 얼마나 악재였을까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왔던 이슈인데요. 2019년 기사만 보더라도 연말에 슈퍼개미가 매도 폭탄을 내서 코스피만 4조 원을 팔았다. 대주주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다음 달 중소형주에 매도 폭탄이 쏟아질 거다. 산타랠리는 없고 대주주 양도세 강화하자 팔자 우려가 확산된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건 매년 연말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10월 6일 유화증권 김승환 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서 주식을 팔게 되면 매매 차익에 따라서 22에서 33%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특정 종목 3억 원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친가, 외가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4분기 국내 증시에는 이러한 대주주 회피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매도를 크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표를 좀 더 살펴보면 대주주 요건 변화는 16년 4월, 18년 4월, 20년 4월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16년, 18년, 20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2015년 연말, 2017년 연말, 2019년 연말까지 주식을 팔았어야 했는데, 개인들의 해당 연도의 매매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에도 순매수가 갑자기 지속되고 있다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에도 12월에는 순매도가 기록되었고, 2019년에도 순매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2일 이데일리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12월 항상 주식을 팔아왔는데요. 2012년 이후 7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2월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평균 순매도액이 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원님이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 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음을 통계치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장 주식 거래를 분석해본 결과 매년 12월에는 순매도가 집중되었고, 익년 1월에는 줄어든 보유 규모를 회복시키기 위해 순매수가 증가시키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어 왔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늘 1월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순매수를 기록하다가 12월이 되면 순매도로 전환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매년 12월에는 순매도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 때 주가 수익률이 어땠는지 통계치를 살펴보면 12월에는 코스피는 0.78% 10년 동안 올랐고, 코스닥은 1.1% 올라서 개인들의 매도와 다르게 항상 12월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과 11월까지 그 시계를 조금 더 넓혀보면 10월, 11월에는 코스피는 항상 하락했었고 코스닥도 항상 하락해서 10월, 11월부터 먼저 앞서서 매도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저희 투자 판단을 위해 늘 참고하는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이 2020 환경 재테크쇼에 나와서 국내 주식 소형주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그 월봉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에 늘 연말, 즉 10월, 11월, 12월에는 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통계치로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코스피 소형주 차트의 10월부터 12월의 주가 흐름인데요. 해당 동그라미표가 그려진 부분에는 늘 주가가 가로로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라 하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301위 이하의 종목들인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소형주 지수를 만들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01위 이하인 종목들을 모아놓는 셈인데요. 오늘 기준으로는 301위 시가총액이 한국자산신탁 4,500억 원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는 4,500억 원 이하인 코스피 종목들이 코스피 소형주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코스닥의 월봉 차트 등락률을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살펴보면 2019년에는 11월에는 하락했지만 12월에는 6% 상승해서 마감했고, 18년에는 10월에 20%나 크게 하락하고 11월에 7% 상승, 12월에는 3% 하락, 2017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했고 2016년에는 10월과 11월에는 하락했지만 12월에는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거 데이터들의 결론을 살펴보면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 매도가 많은 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수치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형주 차트에서 특히나 월봉상 늘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2016년과 18년에는 10월부터
초반부터 하락했지만 2017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말에 상승했고 2019년에도 11월에는 하락했지만 12월에 상승하며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확대하는 건 시행령을 정부가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만약 기준 확대를 3억 원으로 진행하는 걸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나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지속한다고 해서 코스피 혹은 코스닥이 늘 하락하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 도대체 대주주 양도세가 뭐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건지, 이에 따른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